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윤석열이 청년들 빚 탕감에 125조를 쓰는 진짜 이유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저의 소설이 담겨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빚으로 돈 날린 청년 이자 깎아준다. 금융당국 125조 투입입니다. 125조나 투입을 한대요. 4대강 한다고 난리 났을 때 22조였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나라 살림 거덜낸다 난리 났었는데 자그마치 125조나 청년들 빚탕감에 쓴다라는 이야기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해명을 한답시고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를 부탁한다. 야, 참 온정이 넘치는 정부다.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이번 채무조정은 빚투 영끌족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누구든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차주라면 이유 불문하고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야, 빚 때문에 어려운 사람은 누구라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서 사회적 온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 자, 따뜻한 마음 좋지. 도와주는 마음 좋지. 그런데 왜 그걸 국민 세금으로 하냐고. 아니, 자기 욕망으로 투기를 한 거 아니냐고요. 도박판에 뛰어든 거 아니냐고.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했어. 코인 하지 마라. 부동산 사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도 코웃음 치면서 빚내서 투기한 거 아닙니까? 도박판에 뛰어든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진 사람들을 왜 우리 세금으로 도와주냐 이거야. 왜 정부가 따뜻한 마음을 우리 돈으로 생색내냐 이겁니다. 말이 안 되죠. 자, 당연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실상환자들을 무시하는 정책, 노동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열심히 아끼고 모아서 빚 갚아가는 사람들을 바보 만드는 이런 정부가 세상 천지에 또 있을까 싶습니다만 이 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계속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자, 물가가 오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물가가 올라버리면 그 100만 원이 100만 원의 가치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80만 원, 70만 원의 가치밖에는 되지 않는 현상. 그게 물가 상승이잖아요. 그래서 돈의 가치를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 게 한국은행의 일인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0.5%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돈이 너무 많이 풀렸으니 돈을 회수하겠다라는 건데 정부는 125조를 풀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손발이 안 맞잖아요. 대다수의 국민들도 전문가들도 다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해명하라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달래요. 이게 해명이 됩니까? 자, 이 사안은 이쪽에서 봐도 저쪽에서 봐도 그 이유를 찾을 길이 없어요. 이럴 때는 소설을 써야 됩니다. 상식적인 이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납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저의 소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며칠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청년 대출자가 증가했다.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저축은행의 부실화가 예고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자, B2, 영끌, 2030 청년 세대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자, 이들이 제1금융권에서 빚을 많이 냈을까요? 제2금융권에서 빚을 많이 냈을까요? 20대, 30대 수익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 제1금융권, 국민은행, 신한은행, 제일은행 뭐 이런 데들은 돈 잘 안 빌려줍니다. 그러면 그들이 찾는 곳은 어디였냐? 바로 제2금융권 저축은행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축은행이 부실해지는 건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바다 이런 얘기죠. 청년들은 수익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 상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파산 신청을 할 확률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훨씬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저축은행의 부실화는 예고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저축은행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건 바로 신한저축은행. 윤석열과 김건희, 최은순 이들의 사기극에 언제나 등장하는 바로 이 신한저축은행. 윤석열 검찰 신한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 대가는 최은순 48억 원 마이너스 통장 대출 이런 서울의 소리의 특종 기사도 있었고요.
신한저축은행 윤처가에 136억 넘게 대출했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자, 신한저축은행과 김건희, 최은순과의 관계는 예사롭지 않다는 것,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예전부터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이게 청년들 빚을 탕감해주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허무맹랑한 소설을 써보는 거예요. 왜 뜬금없이 125조라는 막대한 돈을 퍼부으면서 청년들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고 했을까?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면서 돈을 회수하려고 하는데 정부는 막대한 돈을 풀어버리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한저축은행이 껴있다면 너무나 황당하지만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신한저축은행 하나만 콕 집어서 도와줄 수는 없으니 내가 대통령도 됐겠다. 에이, 전부 다 도와줘버려. 망하지 않게 해줄게. 이런 것은 아닐까? 이런 저만의 소설입니다. 너무나 허무맹랑한 소설이기 때문에 들을 만한 가치도 없어. 너무 유치해. 너무 황당해. 개연성도 너무 떨어져. 재미없다. 여러분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일개 유튜버의 소설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이 돈이 집행이 될 때 청년들에게 직접 갈까요? 직접 안 갈 겁니다. 은행으로 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돈이 저축은행, 제2금융권에 얼마나 흘러들어갈지도 지켜봐야 되고, 신한저축은행은 과연 얼마나 지원을 받을지 이것도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죠. 이런 소설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이들이 해온 행태를 보면 수긍이 간다는 겁니다. 권력을 너무나 사사로이 이용을 하죠. 대통령실에 채용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나 아는 사람, 지인 아들, 나랑 친해? 다 뽑아줘. 왜냐? 내가 대통령이잖아. 내 마음이잖아. 왜 못해? 이런 마인드거든요. 내가 대통령인데 나랑 친한 신한저축은행이 어려워? 그럼 도와줘야지. 근데 여기만 도와주면 욕먹을 게 뻔하니까 다 도와줘버려. 125조? 쓰면 되지. 내 돈이야? 국민 세금인데. 근데 내가 쓸 권한이 있어? 그럼 쓰는 거지 뭐. 이러지는 않았을까라는 정말 황당한 상상을 해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소설입니다.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설마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분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싸구려 소설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도 저는 이 125조 중에 얼마가 신한저축은행으로 들어가는지 유심히 지켜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